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를 경찰이 과거에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이춘재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여 년 전 수사 기록을 살펴보다 이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에 화성 일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떻게 답했는지는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끝내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 이유를 파악 중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수사 자료는 책자 200여 권, 파일 400여 개로 약 15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공범이나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5차, 7차, 9차 사건과 1차, 2차, 10차 사건의 범행 수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해 두 손을 묶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10차 사건 때 나온 DNA는 1991년 일본에서 분석했는데 9차 사건 때의 DNA와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공범과 여죄가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만들어진 몽타주는 한 장입니다. 1988년 9월 7일 밤에 버스에 탄 바로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몽타주는 버스 안내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그려졌는데 경찰이 최근에 버스 안내원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한 사람은 2명입니다. 1988년 9월 7차 사건이 일어난 뒤 용의자를 태운 버스 기사와 안내원입니다. 기사는 몇 년 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버스 안내원을 찾고 있습니다. 1988년 7차 사건 뒤 나온 몽타주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 안내원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한 20대 남성이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누군가 풀밭을 치며 이동한 흔적이 있었는데 용의자의 바지 아랫부분도 젖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경찰은 화성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재의 대면 조사는 3차 조사를 끝으로 일단 멈췄습니다. 경찰은 화성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과 처제 살인 사건의 기록을 비교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은 15만 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경찰은 지난 1986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있었던 연쇄 성폭행 사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장소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이춘재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은 지난 1986년 일어난 화성 연쇄 성폭행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1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86년 9월 직전 5달 동안 벌어진 7건의 성폭행 사건들입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역시 이춘재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춘재가 다녔던 전기회사 주변에서 일부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나이와 키 등 인상과 겉모습도 모두 이춘재와 비슷합니다. 특히 7건에 이르는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 옷으로 몸을 묶는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와 같은 범행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독특한 즉 시그니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 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오늘 이춘재에 대해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로 5번째지만 이춘재는 아직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내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시로 대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당시 화성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1988년 9월에 일어난 화성 연쇄 살인 7차 사건. 당시 목격자의 증언으로 만든 몽타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1989년에 찍힌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춘재가 수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1989년 9월쯤의 모습입니다. 이목구비의 비율은 물론이고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까지 몽타주 속 인상과 비슷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뿐 아니라 당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1986년 이후의 사건들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윤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수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을 때 작성된 재소자 신분 카드입니다. 구속된 시점은 7차와 9차 사건의 중간쯤인 1989년 9월. 서류에 붙은 구속 당시 사진을 확대해보니 길고 가름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가 몽타주와 비슷합니다. 나이도 26살로 수배 전단에 적힌 범위 안에 있습니다. 차량에 탄 용의자를 본 뒤 몽타주 작성에 도움을 준 버스 기사도 비슷하게 기억합니다. 고충백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찌부러졌어요, 눈이. 당시 수원에서는 이춘재의 흔적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강도 예비 혐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20cm 과도를 들고 수원시 세류동 한 가정집에 침입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이춘재는 수원에 있는 S고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춘재의 화성집에 가려면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1번 국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춘재는 수원과 1번 국도 지리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4차, 7차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모두 수원에서 버스를 탄 뒤 국도 정류장에서 내리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수원으로 왜 자주 나가셨어요? 아들이 네. 영업을 했어. 도와주고 오다가 이제 저기 만난 거지. 호수 타고 다니는 거지. 또 4차 사건 현장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 보면 3차, 1차, 2차, 6차, 5차 현장에 나오고 수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DNA가 검출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이춘재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잠시 뒤 이규환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당시 수사 상황을 집중 분석하고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경찰은 1989년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원 엄모 씨를 최근 최면 상태에서 조사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봤던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엄 씨는 그때와 거의 같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원 엄모 씨가 최근 경찰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법최면 수사관 2명을 투입해 엄 씨를 최면 상태에서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0여 년이 지나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최면 상태에서 되살려 진술을 유도하는 겁니다. 과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엄 씨가 목격자로 기록된 건 1988년 7차 사건 때입니다. 당시 엄 씨는 버스기사 강모 씨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를 봤습니다. 최면 조사 결과 엄 씨의 현재 기억은 과거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옷이 젖은 남자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버스를 탔다는 겁니다. 당시 엄 씨는 자신이 본 남성이 키 170cm 정도의 갸름한 얼굴을 가진 2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9차 사건 목격자인 전모 씨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면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새로 그릴 예정입니다. 또 새 몽타주와 이춘재의 당시 사진을 대조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또 31년 전에 있었던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도 이춘재와 관련이 있는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범행 수법이 화성 때와 매우 비슷했지만 당시에 화성과 수원 경찰서가 공조를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근처의 논에서 19살 김모 양이 발견됐습니다. 김 양은 열흘 전 숨진 상태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백기인 6차와 7차 사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이춘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는 이춘재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약 3km 거리. 수법도 이춘재의 DNA가 발견된 사건과 유사합니다. 30여 년 전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입니다. 논밭이었던 이곳은 이제 빌라 단지로 변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은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볏짚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양은 화성 사건의 5차, 7차, 9차 피해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화성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수원경찰서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른 용의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하다 혼수 상태에 빠뜨려 팀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공조한 일도 없고 자체 사고로 인해서 형사들이 한 3명 구속이 되고 그리고 수사가 바로 중지돼 버렸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